로미가 죽었다. 자신이 로미를 죽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과 동시에 로미의 집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창규는 일부러 집을 어지럽히고 약간의 현금을 챙긴 다음 로미의 집에서 나왔다. 사건은 그렇게 벌어졌고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다행히 아무도 창규를 의심하지 않았다. 창규는 그 사건을 잊으려고 애썼다. 그랬는데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반 나만 홀로 깨어있는 새벽 3시 반 우울과 상념이 몰려오는 새벽 3시 반 끝난 줄 알았던 노래가 또다시 반복되었다. 창규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났다. 머릿속이 멍했다. 로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마치 창규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지금도 새벽이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우울과 상념이 몰려오는 새벽. 창규는 휘적휘적 걸어 작업실 밖으로 나왔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창규는 멍하니 핸드폰을 받았다. 아직도 작업실이냐? 내가 새벽 3시 반 음원은 못 구했지만 진짜 기가 막힌 소식 하나 물었다. 제철이었다. 그게 뭐냐면 죽은 그 4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폭력하고 관련이 있었대. 가수 지망생들이나 그런 사람들 추행하고 막 그랬다나 봐.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 확인해봤는데 그 노래 있잖아. 새벽 3시 반. 그거 누가 불법으로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렸나 봐.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퍼지고 있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듣고 있어? 제철이 뭐라고 계속 떠들었지만 창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분명 작업실을 나왔는데도 노래가 계속 들렸다. 창규는 계단을 올라갔다. 1층을 지나고 2층을 지났다.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3층을 지나고 4층을 지났다. 계속해서 올라간 창규는 5층을 지나 옥상에 다다랐다. 옥상 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창규의 얼굴을 쓰다듬고 지나갔다. 그제서야 창규는 정신이 조금 들었다. 내가 뭘 하고 있지? 여긴 어디지? 창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뭐야? 창규는 잔뜩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노래를 듣고 있었다는 게 생각났다. 새벽 3시 반.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반 나만 홀로 깨어있는 새벽 3시 반 우울과 상념이 몰려오는 새벽 3시 반 그 노래가 다시 들렸다. 창규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그 어디에도 스피커는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창규의 바로 뒤쪽에. 머리가 깨져 피를 철철 흘리는 로미가 눈을 희번덕이며 서 있었다. 로미는 입을 탈색했다. 그때마다 노래가 흘러나왔다. 치명적인 음색이었다. 한 번 들으면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음색.
그러나 창규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미안해. 창규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로미는 창규를 향해 점점 다가왔다. 노랫소리는 더 커졌다. 창규는 계속 뒤로 물러났다. 발이 옥상 난간에 닿았다. 뒤를 돌아본 창규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로미가 팔을 앞으로 뻗었다. 창규는 옥상 난간을 넘어 바닥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떨어져 내렸다. 최후의 순간 창규의 머릿속에는 그 노래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반 나만 홀로 깨어있는 새벽 3시 반 우울과 상념이 몰려오는 새벽 3시 반 창규는 비명을 질렀다. 로미가 옥상에서 웃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사람들은 새벽녘에 올라온 새 노래 하나를 열심히 다운로드하고 있었다. 물론 진실은 알 수가 없다. 프롤로그. 영등역자가 찾아가는 심령 스팟, 부적의 집. 프롤로그는 2명의 영등역자가 심령 스팟인 부적의 집을 찾아가 그 주변과 내부를 자세히 관찰한 내용으로 본편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장소 자체의 몰입감을 위해 더빙했습니다. 교토부 심령 스팟. 가미오카시에 있는 이곳은 모 종교단체 집단 자살이 있었다고 한다. 스포터로서도 꽤 침입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집. 몇 채의 집이 연속으로 있어 공동주택 같은 느낌이 든다. 왠지 펑펑하는 복음이 들리는데요. 주말이기도 하고 복주족이라도 왔나 보지. 이쪽을 향하는 걸까요? 방해받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 2번째 집. 어라? 왜 그러세요? 왼쪽부터 2번째 집을 봐. 기분 나쁜 연기가 떠다니고 있어. 정말이네요. 주택가. 집은 오래되었지만 가옥이 연속적으로 나란히 세워져 있다. 가옥 앞에는 철책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길은 찌부러진 가드레일이 이어진다. 넓은 부지인 걸까요? 뒤쪽이 산이라서 산기슭을 따라 세웠나 봐. 빈 땅. 가드레일 측에는 수상한 분위기의 빈 땅이 있다. 이 빈 땅은 이곳 폐허에서 살던 주민이 전에 사용했던 곳이 모양인데요. 그러게, 지금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부적의 집. 왠지 이 집만 깨끗하게 남아있네. 러브호텔 폐허라고 하지만 폐허가 된 이후부터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등 소문이 많은 장소이다. 오, 확실히 뭔가 붙어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부적의 집이네. 부적. 철책에도 붙어있네요. 종교 집단과 얽혀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던 모양인데 떼어내도 괜찮은 건가요? 응, 괜찮아.
저주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지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현관. 집 안에도 엄청 많이 붙어있네요. 정화를 위해 붙여놓은 것 같은데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네. 어째서인가요? 터의 에너지가 정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 집안. 기분 나쁜 에너지임에는 변함이 없네요. 이런 것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부적 그 자체보다도 그런 것을 꺼리낌 없이 붙여대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야. 그런 류의 인간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말인가요? 부엌. 우와, 굉장해. 간만에 핵심적인 물건이네.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부적들. 집안. 이 부적을 붙이는 방식에는 방이나 방각 같은 게 있는 걸까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붙여댄 것처럼 보이는데? 러브호텔이라기보다 일반 주택 같은 느낌이다. 2층. 2층엔 이불 같은 게 깔려있네요. 집단 자살 같은 귀척은 느껴지지 않는다. 2층 퇴창. 수상한 기척은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붕. 왜 그래? 퇴창에서 이어지는 지붕을 살펴봤는데요. 흘끔하고 훔쳐보고 있지? 여성의 령이. 네, 이쪽을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떤 편이냐면 이곳의 령은 멀리서부터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뿐 정체는 밝히지 않는 어두운 느낌이 들어. 포사 선생님, 미움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봐봐, 저 멀리서 많은 수의 영체가 둘러싸고 있지. 네. 집단 자살이 있냐 없냐와는 별개로 모두 어떤 사상이랄까 교위에 씌여 있다라는 분위기를 가진 집단의 령 같아. 멀리서 속닥거리고 있어. 그 뒤 돌아가려 하자 길 출구에는 엄청난 수의 바이크와 개조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20-30인 정도 되려나요? 이런 커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고 이런 데서 데이트 같은 걸 하겠어. 다음 장소는... 하며 지도와 자료를 펼치고 있다. 누가 다가오는데요? 그래. 2인 정도가 가까이 다가와 창문을 콩콩 두드렸다. 응? 창문을 연다. 저 뒤에 뭐라도 있습니까? 심령습하신 부적의 집이 있어. 에? 하며 몸을 뺀다. 우리들은요, 여기에 온 적이 있었는데 왠지 무서워서 더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 하지만 여러 명이서 가면 오래된 집이라 무너질 거야. 뭐 저주라도 받는 겁니까? 그게 싫으면 가지 않는 게 좋아. 그보다도 좀 지나가게 해줄래? 우리 다음 장소로 가야 하거든. 그리고 결국 커플로 보진 않은 것 같네요. 그보다 편의점 들렀다 가자. 주스 살래.